네, 딜세테스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이 디데이였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어느 정도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왜 빠졌을까요?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요. 일단 3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근데 하락했던 부분은 이제 4분기 예상 실적이 기대 이하라는 것 때문에 시간에서 약세를 보이는데 시간에서 보더라도 딱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5% 예상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지금은 1%로 축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그다음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쳤어요. 약세로 마감했는데 다우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이제 트럼프는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S&P 500 기업들의 이익률이 대략 23% 증가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우는 전일 하락한 거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여기다가 어제 장 마감 무렵에 나왔던 부분이 자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제한적으로 휴전안을 검토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어제 우리 그 앵커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보다는 종전이나 휴전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는 결국에는 재건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다가 4분기 실적이 예상치 미치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엔비디아 역시도 이제 실적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들이 미리 반영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지금 2기 참모들을 보면 굉장히 급진파들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11월 금리 인하 동결 쪽 12월 금리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지표가 이걸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상승만큼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이 나왔고 헬스케어 쪽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IT 섹터와 미디어, 전력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기 수소차, 비철 금속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이 25,000개 매수했다. 그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연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라든가 휴메너, 릴리, 워너브라더스, 유나이트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반대로 실적 부진이 예고됐던 타겟이라든가 퀄컴, 모놀리틱 파워가 급락을 보였고 엔비디아 하락했고 그다음에 빌라드 파워와 AMD가 하락 마감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ETF 시장을 보더라도 결국에 가상화폐,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우주항공, 통신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정보기술, 그다음에 운송 물류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니 앵커님은 미국 시장이 지금 섹터별로 마감했을 때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에 기대할 수 있는 거 한번 딱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주가 상승의 재료요. 네, 지금 미국 시장 상승한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 엔비디아. 아니요, 지금 안 들어오셨구나. 딴짓 하셨구나. 아니요, 다 듣고 지금 보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이라는 거죠. 아, 그동안 낙폭이 컸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바이오테크 쪽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 딴짓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이런 것들이 마감되면서 M7주들은 굉장히 혼조 양상을 보였거든요. 알파벳이 약세를 보였고 애플이라든가 메타는 이제 보합 수준으로 반등이 나왔고 반대로 엔비디아 낙폭이 크게 나온 상태고 테슬라 역시 하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ARM이라든가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반등 줬지만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미국 시장은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될 것이 지금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 있던 부분이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간에서 5%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1%로 축소시킨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보더라도 자 오늘 1.1% 하락했지만 결국에 단기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M7의 대장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추세는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고점 돌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M7들이 쉬어갈 때 결국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쪽들은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역시도 신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이 강세면 얘들도 따라간다라는 거고 또 보면 여기서 키사이 테크놀로지 역시도 오늘 10% 이상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가 직전 고점 돌파했죠. 일단 전 고점대에서 매물 부담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릴리 같은 경우 낙폭이 컸다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실적이 부진하는 타겟을 보면 이처럼 21%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 시장 역시도 중소형주 섹터들뿐만 아니라 M7들은 실적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형 M7이 쉬어갈 때는 종목 장세 쪽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라든가 보면 지금 40일 이동평균선 지지 테스트라고 있는 부분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결국에 미국 증시도 한 단계 하락 조정할 수 있지만 여기를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시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보면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일단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불확실성에서 금이라든가 구리 이런 것들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항상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자 지금 원자재 쪽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계절적인 수요로 인해서 천연가스 섹터들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계절적인 성수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 쪽에서는 이제 천연가스 쪽을 집중적으로 관심 두면서 직전 고점 돌파 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진단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중국 가볼 텐데요. 어제 중국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금리가 좀 동결이 되면서 LPR이요. 지금 자리 중국 증시를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중국 증시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박스권. 내년 양해까지 경기 부양 이슈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마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출 우대금리를 1년짜리 동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증시 부양을 위해서 ETF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 부분이 결국에 중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지수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상해 지수를 보면 3,240에서 직전 고점까지 박스권, 심천은 1,940에서 직전 고점까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엔비디아의 실적의 바로미터 영향을 받는 SK하이닉스의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삼성전자는 자사주 취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 테스트라는 거고,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그 58,000원을 돌파하느냐, 55,5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우리 시장 역시도 2,550까지 일단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제한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종목 장세 섹터의 순환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이 있지만 이제 러시아의 트럼프 휴전 제안이 국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부정적일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밸류 펀드에서 매수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연기금이 매수 들어왔을 때는 연속성을 가져요. 금융투자가 매수했을 때는 1박 하루 사고 그 다음날 매도하든가, 하루 이틀 사고 그 다음 매도하든가, 이런 단기성이지만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제일 우리 발등의 불은 뭐냐면 결국에 금융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처분 수도 감소와 소비 위축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둔화가 명약 과다하다는 거죠. 3분기 가계대출 사상 최대였어요. 그다음에 지금 잠잠해 있던 PF 부실에 대한 건설 섹터들의 유동성 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D램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트럼프 집권 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저성장을 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풀렸다고 하지만 결국에 다 빚으로, 아파트로,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들 파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 기업의 20%가 좀비 기업이에요. 결국에 자기 본업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퇴출 요건을 강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퇴출 요건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장 요건을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 무슨 테슬라 상장 요건이다 뭐다 해서 결국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기술력 성장성 하나 가지고 상장을 허가를 막 해줘요. 그러면 상장해주면 결국에 기관들은 공모주 청약할 때 뻥튀기 해서 자기들 들어왔던 자금을 엑시트하기 쉽게 만들거든요. 결국에 이게 누구한테 고스란히 가냐면 기관들이 아니라 개인들한테 와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로 상장 요건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모주 펀드 400% 주가 움직이는 거, 이거는 완전히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그래서 공모주 부분도 결국에 제한적으로 가치평가 부분도 명확하게 타이트하게 거품이 끼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좀비 기업을 만들고 있는 것은 결국에 상장을 인허가 해주는 정부 기관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장 요건을 타이트하게 했을 때 결국에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99원 35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300원 밑으로 1,240원까지 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수급 불균형이기 때문에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바닥은 확인됐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에 있어서의 어떻게 변화는 좀 있었는지, 또 하루 동안의 변화 무엇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역시 외국인들 깡패들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을 ATM기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선물 우리가 볼 건 선물밖에 없거든요. 네. 어제도 9시 땡 했을 때 2,152억 선물 매도 확 쏟아냈다가 음. 12시 12분에는 586억까지 줄였다가 또 1시 49분에는 1,500억까지 늘렸다가 마감해서는 792억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지수는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급에서는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결국에 외국인들의 농락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지금 청약권으로 인해서 50조 원을 이탈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CMA 역시도 지금 0.2% 정도 감소해서 86조 원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마켓머니 펀드잖아요. 마켓머니 펀드를 보면 결국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제가 업데이트 보는데 약 1,400억 정도 빠져나갔어요. 들어온 거는 8,100억 1조 들어오고 1,400억 빠져나온 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제 정체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 대표들을 치고 나갈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런 상태로는 지수 상단이 막혀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추구에 이쪽으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추구. 어제 사실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국장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미장에서 이제 국장으로 조금 옮겨가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국장에서 기회.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최근에 엔터 관련한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엔터 관련한 이슈도 있네요. 네, 그렇죠. 엔터 쪽들은 지금 조정장에서 낙폭과대 인식, 그다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제일 1번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4 코리아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AI 섹터가 메인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쪽이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통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저 인터페이스 버전 7 요거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AI 섹터들은 오늘 또다시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BTS 진이 복귀하면서 미국의 지미 카터 쇼에 출연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관련 미디어 그 컨텐츠 쪽들, 엔터 쪽들이죠. 이런 쪽들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규제 완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선박 요거 시대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지원한다.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아침에 이제 준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선 섹터들은 환율과 원자재 안정이기 때문에 4분기에 들어서는 실적 개선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조정 시점에 계속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제약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조선, 엔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공략할 만한 핫 이슈 종목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핫 이슈 종목 중에서는 이제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중에 HD현대미포조선과 성광밴드를 동일한 날에 저희 공략을 해봤는데요. 두 종목 흐름 다 좋네요. 조선은 결국에 내년 1월 20일까지는 이제 조선 쪽들은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 약세 수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판 가격이 안정돼서,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도 지금 LNG 선에 대한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을 협력 강화하겠다 이 얘기 나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들은 일거양득이죠. 도랑치고 가리 잡고 왜냐하면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부분도 있고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을 보는데 일단 14만 원 전후에선 저는 목표 주가를 한번 16만 원까지 올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14만 원 전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일 큰 거는 실적이죠. 실적.
실적 증가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5% 영업이익 증가율이고 내년도에는 273억이에요. 273%예요.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은 올해보다 내년의 주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쪽은 내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같은 맥락에서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죠. 전방산업인 조선이 좋으면 조선기자재를 하는 이런 업체들, 소부장들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성광밴드 역시도 목표가 2만 원, 요거는 우리가 지켜주고 대신에 16,000원을 이탈한다면 매도하고 밑에 다시 15,000원대 재매수해서 또 2만 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와 함께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시간에 됐지만 오늘은 재건주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제일 좀 높게 보고 있는 게 삼성 개발적 컨퍼런스 이슈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새벽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100일애가 급증하고 있다. 사망자도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 그럼 마이코플라스마는 저기 또 계절적으로 코비드19하고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일의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주식들이 국제약품과 유바이오로직, 수젠텍 이제 시장에서 한 번씩 크게 부각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약품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우리 유바이오로직을 한번 보자. 최근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12,900원에서 시초가까지 매수하자. 손절은 12,0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16,5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타겟되는 하디슈 종목은 유바이오로직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하디슈 종목으로 탑픽 선택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장 또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은 앵커님이 어제 저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어떤 거요? 핵무기 발사보다는 휴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잖아요. 자, 9,200원 밑에선 이거 무조건 잡고 9,000원 깨면은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공교롭게도 우리 보은 앵커님이 점쟁이였는지 어제 오후에서 이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논의를 한다. 그래서 시간에서 범양건영과 SY스텍, 현대에버다임 이 재건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너무 무서운 그런 상황이고 SY스텍은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만만한 것들, 뭐 현대에버다임이라 이런 것들 기자재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은 휴전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 장중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냐 선생의 1도 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